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에 대한 사랑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라고요? 네.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좀 어유 뭐 흔들린다. 흔들려. 한우는 솔로인, 네. 선형 크리에이티브, 부동부동 임장비서 서비스 네. 이런 거 좀 특히 부동부동의 임장비서 서비스는 공짜. 그러니까 어디 뭐 부동산 좀 꼭 보러 다니지 않더라도 뭐 좀 네. 배우려면 네. 그 동네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 뻘쭘 방지 서비스로 신청만 하시면 네. 본인이 뭐 부동부동이 다 해준다. 집 보는 약속까지 다 잡아준다고 하니까 네. 뭐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사실은 뭐 그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건 말건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미국이니까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는지가 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럼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을지 등등등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귀신들이라도 다시 나와서 막아야 된다. 뭐 네. 생각할 만큼. 그래서 네. 바이든도 본인이 몸을 던진 게 그게 뭐 해리스 되라고 던졌겠어요? 트럼프 되는 거 막아야 되니까 네. 내가 역사의 틀에바퀴에 내가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바이든이 하면서 뭐라고 했죠? America, I made my best effort to you. 라고 남겼더군요. 나 그랬습니까? 미국이요. 난 정말 최선 이 다했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 마음이 찡하더라니까. 와, 얼마 내려오기 싫었겠어요. 그럴 만큼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 진짜 드라마다. 네, 근데 무슨 변수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오늘 이승원 평론가님 모시고 미국의 대선 이야기. 이분이 무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전공하고 왔잖아. 내가 싫어하는 몇 명의 그 타입 영어도 있죠? 잘해, 걔가.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 유학 다녀온 사람, 그거 알리고 다 싫어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 왜 이러세요?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유학 다녀온 죄로.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질문으로 괴롭혀 봅시다. 네. 현재 미국 대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해리스, 트럼프? 한마디로 박빙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 쫓아다니시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조사, 그러니까 18일 조사, 예. 공개된 조사를 보면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처럼 어쨌든 신뢰도 있는 언론사의 조사가 그래도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49대 45, 그러니까 해리스가 4%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오, 해리스가 4%포인트면 많은 걸까요? 애매한 숫자일까요? 이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누가 우위에 섰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오차가 많아. 4% 진짜 좀 열심히 좀 하지. 보통 여러분들 예. 그 여론조사 보시면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가 많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총선 얼마 전에 끝난 등등 보면은. 근데 여기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보면은 오차범위가 2.1% 플러스 마이너스 뭐 2.2%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4.2 정도 차이 나는 것까지는 오차라고 봐야 된다. 네, 보통 그렇죠. 네, 4.2, 뭐 4.4 이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49대 45는 4%면 꽤 괜찮은데 싶은데 오차범위 그 수치를 같이 보시면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가요? 이분도 그 안에 들어 있는데 후보 중에 네. 그분이 한 5%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표가 어디로 이제 실제 대선에서는 쏠릴지에 따라서 아, 둘이 하면 45, 40몇 이런데.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숨은 트럼프 표가 있다. 이게 샤이 트럼프 얘기겠죠? 네. 뭐 그런가? 지금 케네디가 궁금하시군요. 해리스 트럼프보다 케네디가. 예. 일단 케네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5%포인트, 그러니까 5% 정도 나와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한 그런 후보가 또 있긴 있는데 예. 그나마 어디서 들어본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일 테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존 F 케네디의 조카예요.
그 동생인 로버트 총 케네디 맞아 죽은 미국 죽은, 대통령. 예. 예. 뭐 존 F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고 동생도 이제 상원의원 했던 법무장관 했던 그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 당했죠. 예.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거죠. 그럼 마릴린 먼로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마릴린 먼로는 거기까지는 연배가 안 될 겁니다. 삼촌이 좋아했던 아, 여인.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는 그 어떤 그 등본에 나오는 관계는 그런 아닌가요? 관계는 아니었죠. 네. 좋아하기만 했던 관계. 아, 이런- 제클린. 어. 제클린.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심각하진 않아요 아직은. 네.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케네디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그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민주당을 뛰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냐하면 환경 운동했던 변호사예요. 환경 뭐 이렇게 기업들이 환경 오염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소송들 많이 치렀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2020년, 2021년 그때 한참 코로나19 때 반백신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또 결을 같이 하죠. 아, 그래서 백신 맞지 맞지 말자고. 말자고. 예. 그래서 아니 로버트가 왜 이상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할 때 무려 로버트 주니어가 그 13%를 득했어요. 뭐 이런 여론조사 오.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그 워싱턴 포스트 역시 18일 날 공개된 거 보면 5%.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그 숫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추세만 보는 것이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6대 혹은 7대 경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욕타임즈에 이제 뚫고 들어가 가지고 테이블을 봤더니 이 가장 경합주라고 하는 그 선벨트 지역 있죠. 조지아, 뭐 애리조나, 뭐 그 네바다. 그쪽에서도 4%나 5%를 득하고 있어요. 이 로버트 주니어. 로버트 주니어가 예. 그 가장 경합주라고 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경합주에서는 뭐 1% 미만이면은 유의미한 의미가 그 숫자가 아니겠거니 하고 설마하면서 봤는데 경합주에서도 4% 5%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힐러리와 트럼프가 뭐 4에서 5, 뭐그 오차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네. 로버트 주니어가 4% 5%를 가져가면 이거는 결과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누구 표를 가져오느냐. 결국 그러니까 한 5%는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 그럼 로버트 표를- 케네디 네. 주니어가 그러면 민주당 표를 가져올 거냐. 민주당 거 가져갔겠지. 예전에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 표를 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스피노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반백신 운동하면서 공화당 쪽 사람들이 로버트 주니어를 그 지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13% 어쩌고 할 때 트럼프 쪽 표를 뺏어가는 거예요. 네,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다시 이제 뉴욕타임스 시에나대가 그 15일인가 발표한 그 표를 다시 봤더니 여기서는 경합주만 일단 봤어요. 선벨트 지역. 그랬더니 똑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해리스 쪽에서 1%를 잠식한다면 뭐 트럼프에서 2% 혹은 그 반대. 그래서 경합주 4개에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쪽에서 1%, 이쪽에서 2% 이래서 이야. 이게 굉장히 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내셔널 폴 전국 조사에서만 5%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합주 그중에서 그 러스트벨트 북부 쪽 말고 예. 선벨트 쪽만 일단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4% 5%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네. 이 사람이 왜 인기예요? 왜 나름 다 그냥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분위기일 텐데. 우리도 제3 후보 나오면 항상 몇 % 가져가요. 총선에서, 대선에서. 누구죠? 안승찬 대표 대선에서. 나와도 네. 5% 대선 가져가. 다크호스라고 쓸 것 같아. 네. 우리 항상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양당만 있어 보이지만 예. 당 수십 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희한하게 몇 %씩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희한하게란 표현이 조금 그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 표가 실제 4% 5% 특히 경합주에서 어떻게 정말 나눠질지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하나 또 포인트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리가 좀 위험해지니까 트럼프 쪽하고 해리스 쪽하고 전화해서 장관 자리 나 주면 드롭할게라고 딜을 했어요. 이야. 그때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네. 됐어. 그리고 해리스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소위 까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포인트가 이 주마다 사실 거기는 각각 나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뉴욕주에서 주소지를 잘못 기입했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왜 뉴욕 주소를 적었어?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너는 뉴욕주에는 나올 수가 없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주는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별로 워낙 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끝까지 완주를 할지 예. 안 할지 중간에 어떻게- 드롭할지 중간에 한 자리 먹고 누구 하나는 붙겠네요. 근데 지금 와.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미국은. 그 숫자를 보면 예. 아직까지 좀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예. 양쪽 다 경합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5%를 득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해볼만 한다고 해서 완주 의사를 언젠까지는 밝히겠죠. 뭐 9월, 10월까지. 예. 하지만 이제 11월 5일 전에 직전에 정말 급한 사람 찾아가겠죠. 어.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드랍한다고 그 표가 바로 자기가 지지 그러니까, 선언한 사람한테 또 가겠느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쪽 후보 입장에서도 얘를 드랍시키는 게 나한테 유리해? 안 유리해? 장관 자리 주는 거야 걱정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그 숫자 숫자가 예전에 바이든 때라면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을 드랍시키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예. 자기 표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경합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숫자만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뉴욕주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꼰더리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로버트 주니어의 포지션입니다. 네. 너무 희한하다. 야. 좀 의외죠. 네. 의외네요. 대선 결과가 6대 경합주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사실 경합주에서도 로버트 케네디는 반반씩 흡수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제가 썬벨트 쪽만 확인했을 때는 일단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드랍을 하더라도 어. 해리스와 트럼프의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결정적인 게 진짜 그 경합주는 말 그대로 경합주라서 정말 차이가 미세하거든요. 살짝 한쪽으로 기우는 게 그냥 그 주를 다 먹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쪽 편 드느냐 이쪽 편 드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나는 아직도 미국이 이거 이른바 간접 선거잖아요. 선거인단 뽑아서 선거 다시 하는. 그래서 미국인의 다수가 A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당선자는 B 후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 미개한 선거제도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옛날에야 합중국이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우리 스테이츠들끼리 모여서 자 합중국의 대표를 뽑읍시다라는 컨셉이었으니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제적 방식인데 그걸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하는지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뭐 화상으로도 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이런데 결국은 기득권이에요. 일단 헌법에 뭔가 딱 새겨진 상황에서는 그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도 항상 그 헌법이나 이런 법들이 후행으로 따라가잖아요. 예. 사회가 바뀌면 법이 따라가고 그래서 예. 이제 이 사회 속도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선거는 가장 크리티컬한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별로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인구가 작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고 싶고 이런 주들은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법을 본인들도 국민들은 항상 바꿔야 된다고 압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론조사를 하면. 미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일반 유권자들은 미국의 표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미국인도 2% 같은 생각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2%? 합리적이야. 근데 제가 말씀 미국인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미국 예. 같은 나라에서 무슨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그 선거인단 제도가 얼마나 왜곡됐냐면 지난 1992년 빌 클린턴이 나왔을 당시 그때 투표권 92년이면 그 예. 뭐 대학생들이신가 하여튼 네. 9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8년 동안 공화당이 대중투표에서 그 더 많이 그러니까 대중투표를 가져간 거는 딱 한 번이었어요. 계속 민주당이 더 전체 표로는 민주당이 전체 많아요? 국민들은 이렇게 했는데 예. 선거인단 하다 보니까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공화당의 생활복지제도. 어부지리가 많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이번에도 제도 바꾸자고 하면 공화당이 반대하겠네. 그럴 수도 반대하면. 있죠. 네. 그래서 2000년까지 28년 동안 한 번 이겼는데 공화당은 12년을 대통령을 지낸 거죠. 네, 부시 때 8년하고 트럼프 4년. 야, 그 그러니까 지난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해야 바꿀 수 있을 텐데 한쪽이 유리하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누구죠? 힐러리 대통령 후보와 네.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200만 표 이상 힐러리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냥 실제로는? 네, 실제 실제로는. 표는. 네. 근데 선거인단에서 갈리면서 와. 황당했던 거죠. 뭐 엘고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에. 엘고도 졌죠. 엘고도 졌죠. 그래서 부시가 가져갔죠. 그런데 엘고 측이 그때 150만 표 하여튼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도 이게 내가 미국 사람이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뭐 이러면서 요즘 이제 책을 통해서 그렇지. 우일분을 표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 기간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합주 그럼 결국 경합주가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주면 다 경합주 우리는 경합주야 할 것 같지 왜 한쪽 우리는 왜 몰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텍사스는 우리는 무조건 공화당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한번 가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있잖아요. 네. 영원함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대기를 꽂아놔도 그게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그냥 경합주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경합주는 왜 경합주가 됐을까요? 그럼 영원하면 왜 그렇게 표를 바보같이 던지냐? 그 얘기죠? 반대로도 그럼 왜 캐스팅 보트가 유리하잖아. 캐스팅 보트가 항상 하면 아니 그럼 유리하다고 그럼 그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다 있는데 안 뽑습니까? 아니 세상 그렇게 유리한 데로만 살아요? 분리해도 거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 이상하지. 경합주가 이상하지. 경합주가 지금 이제 보통 6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7개 얘기를 하는데 경합주가 인구 구조가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요? 인구 구조. 예.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은 동네가 갑자기 뭐 공장들이 들어오고 뭐 제조업 같은 기반에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색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러면서 그 전체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인구의 백인이 90%였거든요. 근데 지금 60%가 안 돼요. 그리고 흑인하고 라틴계가 합해서 한 30%, 아시아계가 한 6%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섞이면서. 네. 그래서 조지아는 무조건 빨간색 당이었어요. 공화당만 찍다가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딱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만 뽑아서 블루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그 파란색 민주당만 찍었던 거기는 그쪽을- 원래는 파란색 지역이었어요, 다?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지난 그 트럼프 때 2016년에 트럼프를 찍어서 그때부터 이제 경합주로 분류돼서 지금 굉장히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심각해지. 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개를 예전에 러스트벨트 해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다가 요즘 미국 언론 보면은 이제 블루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푸른 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해마다 4년마다 오는 이 대선에서 경합주가 살짝씩 바뀌긴 합니다. 네. 서로 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넣는 그 여론조사도 많고 안 넣는 여론조사도 꽤 많아요. 그래서 6개라는 거야, 7개라는 거야 막 이러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헷갈린다는 데서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그 해리스가 가져가고 있고 조지아랑 네바다는 또 트럼프 유리하고 이런 조사 나왔는데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이긴다고 모른다? 진짜 아무도 몰라. 약간 이번 이런. 선거는 진짜 모르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다들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다들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돼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뭐 워싱턴 포스트 대표적이죠. 뉴욕타임즈 등등 해서 그 조사 기법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NPR 같이 가장 좀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그렇고 그런데 많이 가까워지긴 했으나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역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전체 여론조사가 뭐 수백 곳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종합해서 한 7%포인트 날 것 같아 했는데 결국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 건 4%포인트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51대 47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합주도 역시 뭐 어디 주는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조금 그나마 낮았지만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던 그 시절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 현재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 그 밑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는 네. 어떻게 조사했고 이게 좋게 말하면 정교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우리 틀릴 수도 있어. 우리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 그리고 이게 결과가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아예 써놨어요. 지금 이렇다는 거지. 결과가 이렇다는 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참 얘들도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 왜 처음에 트럼프 됐을 때는 진짜 다 트럼프가 갑자기 돼가지고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들 부끄러워하다가 막상 찍을 때는 트럼프로 찍었어. 근데 지금은 샤이 트럼프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별로 샤이해하지 않아요. 네. 드러내는 트럼프. 드러내죠. 드러내는 트럼프 아닐까요? 요즘은? 네, 네. 거의 뭐 저번에 이제 전당대회도 예. 이
그 트럼프가 암살 뭐 시도 이게 총격 귀예요, 이거. 그 이틀 뒤에 열렸잖아요. 이거. 사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찍혔죠. 네. 그때 그 이틀 뒤이기도 했었고 그때는 여전히 바이든이 드랍하기 전에 바이든이 드랍한 게 7월 21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 정말 폭발 지경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트럼프가 되는 날이었죠. 이제 대통령도 트럼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바이든이 나 집에 갈래 이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어.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긴 하지만 항상 선거는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총선 때 이제 프레임 싸움하고 예. 어디가 좀 약했었는데 뭐 언더독 효과도 있고. 그래서 바이든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끌어올려서 지금 오차 범위 해리스가? 내에서 해리스가.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제 되는 분위기처럼 또 그 미국 언론들이 또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들이 많잖아요. 예. 미국 그러니까- 언론 진짜 노골적으로 그러더라. 노골적이야 거기 노골적이야. 노골적으로 지지하죠. 어. 사설로도 아예 그냥 지지하고. 사설로 바이든 너는 내려와야 돼. 아예. 우리 사설 그 쓰는 사람들끼리 회의했는데 아무래도 넌 내려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의 충정 어린 사설까지 썼잖아요. 네. 야. 뭐 그 이후에 뭐 조지 클루니나 이렇게 셀럽들이 또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려와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 글이 나왔었죠.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해리스가 확실히 정말 대단한 그 뭐죠? 지금 열전을 펼치고 있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 때는 왜 우리도 있잖아요. 내 친척 뭐 친구인데 이렇게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약간 부끄러운 게 부끄러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이든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은 바이든 칭찬 뭐 이게 아니라 트럼프 욕하는 게 많았었어요. 아. 그러다가 해리스가 되니까 이제 해리스 칭찬. 아 민주당 진짜 엄청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언론사의 아예 헤드라인과 사진과 분위기가 바뀌었죠. 해리스는 뭘로 칭찬받습니까? 이게 뭐 장점이 뭐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라는 걸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리스 그게 참 좋은 지점인데 우리가 너 저 사람 왜 좋아해 하면은 그냥 좋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에 저번에 그 6월 말에 디베이트하고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거의 자폭하는 수준이었죠. 아 그거는 네. 진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민망할 네. 정도의 연설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뭔가 바이든? 바이든이 바이든이. 뭐 떠듬떠듬하고 말을 뭐 못 읽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거 있었고 암살 시도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예.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싹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치고 나오고 뭐 나름 사람이라는 게 그 모든 언론에서 저렇게 띄워주면 또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치인 뭐 신인이 나타났을 때 뭐 그 사람의 뭐 표정, 뭐 패션, 뭐 과거의 무슨 진솔한 얘기, 에피소드 이런 것들 하면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예. 실체와 무관하게 뭐 해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호감도도 별로 뭐 해리스가 사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예. 예. 또 부통령은 원래 그래야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해리스의 존재감도 없고 도대체 뭐 업적이 뭐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게 대통령이 업적을 따져야지 부통령이 업적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세트로 부통령이 가는. 원래 뭐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총리랑 비슷한 건가? 부통령은 이제 대통령 유고시 이제 하는 사람? 있어. 맞아요. 네. 어. 대통령 대신 장례식장 가는 사람. 뭐 그런 거. 추도사도 읽고. 축사 대통령이 읽고. 다 갈 수 없잖아요. 아 그냥 언더스탠딩에서 2% 같은 역할이지. 빛나는 건 다 이제 안 대표가 빛나고. 뭘 제가 다 굳은 일은 합니까? 다 내가 하고. 욕바지지 욕바지 일종의. 언더스탠딩 문제 있다 욕바지. 그럼 이제 2%가 있고지. 뭐 알면서 자꾸 물어봅니까? 네. 그래서 부통령 그래서 아니 해리스가 네가 그동안 그 이러는 업적은 뭐냐라고 하는데 뭘 부통령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도 인지도 따로 물어보고 호감도 따로 물어보고 지지도 따로 물어보잖아요.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호감도가 엄청 올랐어요. 해리스가. 호감은 호감적이다. 하여튼 그냥 좋아. 막연히 그냥 좋아. 좋아. 어. 그러니까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거판에서 맨날 나오는 호감도고 지지율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 부통령 얘기를 해볼까요? 하신 김에 네. 부통령 얘기를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부통령은 저희 자, 해리스 대통령 되면 부통령은 누가 됩니까?
부통령 그 어떤 하얀색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맞다 됐던데. 맞다 있었어요. 그래. 팀 월즈. 참 사람 좋은 사람 좋은. 네. 군고구마 팔 것 같은 어. 그런 인상이었어. 그래서 네. 제가 누구지 그분이? 팀 월즈라고 어. 한 띄워주시겠어요? 그 뉴욕 네. 타임즈에 사진만 있는 그 extraordinary ordinary라고 쓰여 있는 피디님이 알아서 띄워주실 겁니다. 네. 그 이제 팀 월즈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고 해리스가 나왔는데 해리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부통령 후보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았었어요. 네. 부통령이 중요해요? 부통령이 누구랑 이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물론 중요하긴 했죠. 왜냐면 보안제 역할을 항상 보안제 대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오바마가 왜 바이든을 선택했을까요? 그 나이나 뭐 인종, 경력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보안제였잖아요. 아, 그 오바마 자기의 데칼코마니. 백인이고 좀 연륜이 있고.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47세였어요. 음.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고요. 상원 의원도 한 차례밖에 안 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흑인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그 거의 한 50년째 지금 정치권에 있는 한 번도 분이잖아요. 선거에 진 적이 없대 바이든은. 29세부터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바이든은 또 외교 경력이 또 뛰어나죠. 그 당시에 오바마는 외교 경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이제 보안제로서 나왔던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해리스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팀 월즈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예.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호감도 있지만 예. 해리스한테 미처 마음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팀 해리스는 월즈를- 이런 게 좀 부족해라고 하는데 딱 그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투표장에 가는 이유가 이 사람이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안 돼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도 뭔가 난 민주당 지지자였고 예. 해리스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좋지 않아. 뭐 유색 인종이라서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여자라서 싫은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 뭔가 명분을 줘. 그랬더니 팀 월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백인- 트럼프 쪽은? 트럼프 쪽은 제이디 벤스. 예. 네, 38살, 84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을 때 그때도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되긴 됐었어요. 네. 오래가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과거의 발언이 너무 트럼프 못지않은 막말했기 때문에 벤스가 약간 과격한 스타일이에요. 네. 넷째 트럼프구나. 네. 그래서 그 자녀를 안 낳는 사람에 대해서 캣 레이디라고 해서 그냥 고양이만 키우는 그 캣 레이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이는 안 낳고 고양이나 키우는 뭐 고양이만 키운다. 할머니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특히 여성들에게. 그래서 그 애니스톤 같은 영화 배우들이 애니스톤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도 못 가진 그런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처럼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벤스를 공격했어요. 예. 네. 그리고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잠깐 이제 떴다가 지금은 언론지상에서 좀 사라진 편이고 벤스가. 네, 벤스가. 그리고 이제 팀 월즈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각각 보안제 역할로서는 충분했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잘 살고. 예. 그리고 벤스는 흑수저라면서요. 벤스는 흑수저예요, 오하이오 흑수저? 흑수저.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 그래서 젊고 지금 30대 후반이고 흑수저고 그런데 또 우리 그 드라마나 이렇게 서사에서 딱 좋은 성공한 어떤 케이스예요. 그 어렵게 자랐고 엄마는 마약을 하고 뭐 아빠는 뭐 몇 명이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일대를 갔어요. 어쨌든 공부 잘했어.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예일대 됐지. 그리고 진짜 또 지겨운 학벌 사회 진짜. 아유. 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잘해서 불구하고- 성공했다. 얼마나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딱 좋은 스토리인 거예요. 젊고 어쨌든 백인이고 오하이오 출신이고 러스펠트 지역이죠. 예. 그 예일대까지 가셨는데 그거에 멈추지 않아. 실리콘밸리 가서 돈도 많이 벌었대.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벤스를 딱 보면은 정말 돈 많이 버는 얼굴 번질번질한 그리고 수트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예. 옷을 입고 번듯하게 나와요. 근데 월즈는 그냥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렇다니까 네. 군고구마 맛있다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월즈 보면은 근데 약간 느낌이 이렇게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트럼프가 앞에 있고 팀 월즈가 앞에 있을 때 우리 아빠로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누구 고르고 싶어요?
그 후보 2명을 앞에 두고 아니, 지금 당연히 월즈 월스가 착해 보이. 아니 트럼프를 골라야지. 재산 많은 게 우리 그렇게 아빠지. 하지. 돈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네. 돈 많은 사람 돈 우리 빼고. 아빠야 뭐 돈 빼고. 돈 빼고. 돈 돈 빼고. 빼고면 착해 보이는 사람은 그렇죠. 고르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백인 특히 노동자 계층 저학력 저소득,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과거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나야라고 이제 트럼프가 나왔고 그 사람들 역시 서로 이게 뭔가 서로 빙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미국을 대변하는 백인 남성 중산층 정말 평범한 사람은 누군가 금수저 트럼프야 아니면 흑수저지만 예일대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벤 벤스야 아니야 월즈가 진짜 학교 선생님이지 걔네들 좋아하는 축구 그 코치했지 그리고 자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거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지사님이 네, 팀 월즈 돈이 팀 없대. 월즈? 네. 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보다 벤스가 뭔가 보완제로서 뭐 그냥 세트로 괜찮네 하다가 해리스 옆에 월즈 진짜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이 또 이 말하는 게 굉장히 구수해요. 그냥 듣다 보면 계속 빠져들어요. 네, 되게 재밌게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조영남 스타일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네. 그 왜 약간 진짜 서민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 수다 많은 학교 선생님 딱 그런 느낌? 아, 약간 교장 닥터 선생님 스타일? 느낌? 아.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저쪽이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하고 싶은데 해리스의 마음 조금 덜 갔던 사람이 아, 팀 월즈 난 저 사람 보고라도 찍을 거야라고 명분을 쥐어진 거고 그리고 또 벤즈는 자기 이제 스스로 자폭한 것도 있고요. 과거 예. 그 지나친 발언들 때문에 그래서 제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통령 후보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서로. 특이한 대선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미국인들도 보면 어. 관상은 과학인 것 같아요. 관상 중요하죠. 관상이 첫인상이니까. 트럼프도 뭔가 좀 이게 반격을 노리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이야 이제 해리스가 2% 주장이 지금 해리스는 개업빨이다. 개업발이다. 아, 이 정도 앞서서는 안 된다. 한참 개업발. 앞서야지. 지금 막 아니, 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바이든이 완전히 그 수레바퀴 밑에 깔려줬잖아 완전히. 어, 어? 어. 그 거기에다가 뭐 언론들이 다 밀어주지. 어. 안티 트럼프 다 집중하지. 그리고 뭐 군고구마 아저씨도 부통령 되셨지.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밖에 못 이기면 안 되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다만 저는 이미 아무리 부통령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가 싫은 사람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겠으며 해리스가 싫은 사람 민주당의 그 PC함이 싫은 사람이 해리스를 찍을 수 있겠냐. 아니 근데 저는 이미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랑 있을 때는 트럼프가 되게 열정적인 느낌이었는데 해리스랑 트럼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트럼프가 되게 늙어 보이는 거야. 확실히. 실제 물리적인 해리스도 나이도 60, 그렇죠. 60이라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0이면 한참이죠. 나이 얘기 나오니까 그저 민감해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60이 많습니까? 적지 않은 나이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포인트 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자폭해서 디베이트하고 이제 이후에 네. 쭉 내려갔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그만 지원하라고 해서 전역에서 프로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유색 인종들 또 친팔레스타인 이쪽의 성향 사람들이 다 이제 바이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중도층, 무당층 우리 항상 그게 그것 중요하잖아요. 따먹기 게임이다. 네. 우리도 어차피 뭐 대구, 전라 뭐 이거는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냐, 뭐 무당층이 어디로 움직이냐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층이나 뭐 라틴계나 이쪽 사람들 뭐 하여튼 유색인종들은 아 이번에 선거 안 해, 관심 없어, 관심 껐다가 예, 해리스가 그랬다가. 나오니까 재밌어지는데 그래서 후보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대진표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 대진표 중 어떤 게 낫느냐 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아예 껐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 관심도가 생긴 거예요, 관심도가. 이제? 이 대진표 자체에 대한 질문도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나 뭐 이스라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에는 나 접을란다. 뭐 투표하러 가기도 귀찮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조금 열정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재밌다. 내가 누구 찍기 싫으면 그냥 안 나가지 뭐 굳이 거긴 또 우리처럼 걸어가가지고 신분증 좀 보여주고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게 멀지 아니라 차 몰고 가고 좀 귀찮잖아요. 예.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우편 투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열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게 해리스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고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그 추세선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 한 표가 소중하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일단 해리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네. 걸 봐야 된다. 트럼프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나올 때는 트럼프가 이제 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별거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통합 얘기하고 그 막말을 조금 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이제 부렸지. 여유 부렸죠. 거의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대관식 치렀죠 사실은. 근데 해리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들썩거리니까 또 잠깐 잊고 있었던 그 막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급하니까. 급하니까. 오히려. 예. 그래서 막 성격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신 모독에 가까운 단어들을 쓰면서 해리스를 향해서 뭐 머리가 나쁘다 이 정도는 약과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동물에 비교하기도 하고 정말 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언어로 해리스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지지를 모으는 요인이 돼요? 트럼프의 그런 막말이. 아니죠. 왜 그러니까 그러지? 왜 표 떨어지는 일을 왜 하죠? 정치인인데. 급하니까. 그 마음을 아니 근데 어? 트럼프 예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악플도 팬이야. 그게 되게 강해요. 트럼프는.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걸 못 참는 것 같더라고. 뭐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네. 하죠. 네. 그것도 살짝 그렇지. 아니 그래서 예전에 제가 트럼프 책을 봤는데 자기가 빌딩을 산대. 그럼 가는 데마다 그 빌딩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가? 좋든 나쁘든 그러면 그 빌딩이 자꾸 회자가 된대.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그 빌딩. 어쨌든 회자가 돼야 가격이 오르지 회자가 안 되면 죽는다는 게 신념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근데 해리스는 그 이전에 정치 경력이 별로 없어요. 왜 프롬프터 없으면 말을 못 해요? 프롬프트가 날카로운 없으면 아니요. 사실 한번 물어보긴 했어. 지금 그 언론들이 예. 이제 피해 다녀가지고 해리스가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지도 않고 막 한다고 굉장히 욕하고 있잖아요. 진짜 말 못해. 약간 바보. 혹시 머리가 좀 나쁜가? 그렇진 그런 생각은 않아요. 들었어요. 근데 두 분들 다 그 제가 알기로는 기자 경력이 있으신데 예. 일단 기자들은 누구 전화 안 받으면 굉장히 화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나쁜 얘기해요. 기사에. 네. 콜백을 안 하면 콜백 안 하면 기분 되게 싸우자는 나쁘고. 거야. 예. 그렇지. 날 그래서, 무시하나? 좋다가도 전화 안 받으면 기분 나빠서 왠지 다음날 그 약간 뉘앙스가 담긴 주관이 예. 담긴 기사 한 줄 더 쓰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봤는데 새벽 2시에 콜백 왔던 기록 있잖아. 그럼 갑자기 빵 좋아져. 싹 넘어가지고 완전 팬이 되죠. 사람 됐네. 힘들어. 야근했구나 얘. 네. 그 솔직히 한번 그 기자들의 옹졸함도 있을 텐데 예. 실제 피해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바이든이 드롭한 게 7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가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바이든만큼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부통령 4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 예전에 트럼프는 이제 대놓고 막말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본인 스스로. 근데 해리스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거의 디폴트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참 우스운 건데 어쨌든. 근데 해리스가 과거에 말 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어, 뭐 인터뷰할 때 뭐 참사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아프간 관련해서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미군들이 어쨌든 많이 죽었잖아요. 뭐 예.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정치인들은 질문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표정도 바꿔야 되고 톤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 해리스가 되게 잘 웃잖아요. 네.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웃지 말아야 됐을 네, 때구나. 그래서 그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아유, 왜냐면은 그거 봐줘야지. 사람 그 천진난만한 걸 뭐라고 하면 어떡해. 뭐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포인트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민자들 뭐 근처도 오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부통령이 되더니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언이 바뀌었다고 왜 입장을 번복하니 약간 이런 그 설화들이 다혈질이구나, 약간. 설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0년 당시에 이제 각 당에서 경선하잖아요. 예. 그 민주당 그때 이제 바이든 쓰고 그 해리스가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향해서 같이 당내 경선, 민주당 내 경선. 아. 그때 엄청나게 이 사람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말빨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바이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후보를 향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해리스 괜찮은데 말도 잘하고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뭐 어쨌든 변호사 생활 수십 년 하고 괜찮은데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할 때는 굉장히 파이터의 어떤 그 포지션이 나오는데 네. 다른 데 가면은 약간 돌발성 질문에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준비된 거. 대답하는 거에 약하구나. 대답하는 그러니까 토론에는 그래도 강한데 거. 그러니까 뭐 질문 답변 일문 이런 일답 거. 여기에서는 네, 약한 모양이네.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이프로트 스타일. 똑같은 얘기도 트집 잡히게 하는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 준비가 지금 한 달 동안 대통령 후보로 이제 예. 어쨌든 포지션 전환을 해가지고 준비도 확실하게 돼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과거 실수도 있고 하나 또 있죠. 지금 분위기 좋은데 굳이 뭐 말해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러니까 찬물 끼얹을까봐. 부자 몸조심.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딱 그거예요. 부자 몸조심이에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론에서 띄워주고 추세 상황에서 지금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내가 4% 이기고 있는데 바이든은 꿈도 못 꿀 숫자가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송곳 질문하는 귀찮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 예. 자리 가면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 2등 하는 사람들은 1등을 계속 공격하면서 뭔가 이렇게 푸시하려고 하는데 1등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상은 또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해리스의 실력을 보려면 9월 10일 날 예정돼 있는 TV 토론을 봐야지. 토론?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TV 토론이 결정적이겠네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거기서 실수하거나 이런 이상하네. 이런 바이든도 거. 그때 바이든이- 거기서 못해가지고 박살난 거잖아요. 그렇죠. 무려 후보직에서 그 사퇴하는 사태까지 불러 일으킨 게 어쨌든 디베이트였는데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그러자도 한번 그 민주당 아무리 그 이제 진보 언론에서 뭐 칭찬하고 뭐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디베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실수를 한다던가 언제 토론이 있어요? 9월 10일. 10일? 네, ABC 방송 안 주간으로. 야, 하고. 얼마 안 남았네. 재밌겠다. 야. 그래서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경합주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뭐가 당락을 결정할까요? 경합주가 다들 경합주 가서 저를 뽑아주세요. 뭐 이럴 텐데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그 아까 군고구마 아저씨도 동원하고 그 잘 나가는 아저씨도 벤스도 동원하고 그렇고, 네. 다 동원될 텐데 그 뭐가 사실은- 결정할까요? 모든 선거는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야, 요인이죠. 의문연답이다. 나 진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나도 참 부끄러워서 지금 옆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왜? 야, 아니, 경합주에서 뭐가 중요할까요?라고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모르겠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키워드가 세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경제는 항상 디폴트잖아요. 모든 선거에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두 번째는 이민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민. 이미? 어. 그리고 낙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했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상원 다 잃을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어쨌든 그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상원을 민주당이 어쨌든 버텼잖아요. 예. 하원은 공화당 쪽으로 갔지만 그때 그 직전에 낙태 관련해서 연방법원에서 이제 그 예전에 73년 그 전에 법을 뒤바꾸는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예. 여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당시 이제 낙태권을 인정하는 그 표를 다 여성들이 나와서 민주당 쪽에 몰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 더군다나 좀 흥미로운 게 그 네바다와 애리조나인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 예. 네바다 애리조나 맞습니다. 네. 이 두 주가 지금 경합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경합주 선벨트 중에 하나죠. 둘 다 네바다랑 애리조나. 그런데 이분들이 11월에 우리 선거할 때 미국 선거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예. 뭐 해리스랑 트럼프만 뽑는 것이 아니라 상원 뽑고 뭐 주지사 뭐 뽑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책이 이만큼 쌓여요. 그 책 자체 그 집에 날라오는 것들 보면은. 그런데 이때 이 네바다 애리조나 주에서 낙태 관련해 가지고 투표를 해요. 주민 투표를. 네. 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예요. 지금 그 주에서는. 근데 이게 그냥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텍사스에서 하면은 그냥 어차피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하필이면 네바다고 하필이면 애리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태 관련해 가지고 여성들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또 쏠릴지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진짜 해리스를 찍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는 낙태 반대 쪽이에요? 그냥 이상하다, 연방 이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굉장히 피해갔어요. 음. 그런데 아. 사실은 그러니까 각 주에서 알아서 정해라. 각 주에서 알아서 정해라 나한테 하는 그런 거 거죠. 묻지 마라.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너무 네. 크리티컬하니까 조금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주에서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해리스는 찬성이고 해리스는 당연히 여성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데 낙태를 뭐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필요하다면. 그거는 왜 그거를 그렇게 보수 쪽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낙태 문제 참 해묵은 문제인데 이것을 202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 놓은 다음에 모든 여성들이 이제 엄청 화가 나서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서 정말 그 내 몸에 대해서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뭐 제 입장은 뭐 해리스 쪽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민자 문제가 있는 게 역대급으로 이민자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바이든 4년 동안. 바이든 동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트럼프 때, 그 전에 오바마 때도 늘 있었지만 예.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이민자 문제가 이제 남부 국경 넘어서 이제 밑에 있는 텍사스나 이쪽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흘러 또 위로 올라가게 올라오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크리티컬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이민자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예전에는 이민자를 뭐 추방시켜야 된다 이런 게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어차피 이민자가 만든 국가니까 예. 다인종의 국가인데 요즘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내에서도? 이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민자지만 거기서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도 이민자들 이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한 이민자들이 가장 이민자에 반대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내가 이민 왔는데 이제 나는 나는 왔으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다른 분들이 유튜브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얼마 레드 안 오션? 봤습니까?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정착한 이민자들이 지금 이민자 너무 많이 오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라고 해서 그 우익 대열에 그 합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우경화됐잖아요. 프랑스, 독일 뭐 특히 네. 뭐 굉장히 심하죠. 거기 보면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민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민자 문제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이민 찬성. 트럼프 찬성에 가깝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연방법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거는 기존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추방시킨다. 뭐 네. 이민자들은 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지만 이게 워낙 이번 그 대선에서 이슈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약간 그 톤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 우리가 인지했어. 바이든 행정부 동안 이민자 문제를 너무 이제 넉놓고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법에 따라서 잘 처리할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 그 집권하던 4년 내내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민자는 그냥 무조건 트럼프지 약간 이런 거예요. 유권자들 심리에서 만약에 이민자 문제 딱 하나 물어본다면 트럼프가 가장 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리스보다는. 그래서 반대 이슈에 여론이 따라 높긴 높군요. 전체적으로. 그게 좀 많이 이민자에 높아졌어요. 대해서.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 politically correct 해야 되니까. 그러나 좀 불편하다. 불편해. 네. 라는 생각을 그런 하나 거죠. 보군요. 딱 갈리네요. 이민과 낙태는 트럼프냐 해리스냐 표는 이렇게 그렇죠. 딱딱 갈리는 주제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뭐 이거 포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또 있겠죠. 그런데 그 가장 물어보면 가장 먼저 우리도 왜 갤럽 조사 같은 거 할 때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네. 뭐 이 지지하는데 가장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누구는 외교, 누구는 경제 얘기하듯이 당연히 경제가 기본 디폴트고 이민자가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 답변하는 데 있어. 이 문제가 정말 나한테는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 문제가 이민 네. 문제가 제일 크리티컬한 걸로. 경제 다음이긴 하지만 이민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사실상 경제 문제죠. 그래도 그것도 그리고 또 경제 심지어. 문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도 꽤 유리하네요. 국면상.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경제,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와 경제 성적 이 두 가지가 보통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국정 지지율이 바이든이 6월인가 했을 때 한 30%대였어요.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 지지율 망했죠. 예. 경제도 사실은 뭐 지표상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뭐 예. 일자리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CPI 2.9% 나왔습니까? 뭐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 식료품 가격 오르고 내 가스 가격,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 가격 오르고 뭐 이런 것들 나의 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아진 것 같아. 뭐 바이든 지지 뭐 낮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지표만 보면은 여전히 트럼프한테 그 유리한 국면이 있죠. 어.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오차범위 안에서 나온 데다가 이 이슈를 하나하나 이게 추적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 사람이 유리하고 저거는 저 사람이 유리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네, 이번에 또 틀릴까 봐. 경제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나아.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았잖아요. 어쨌든 좋았죠. 네, 네.
어쨌든 3%. 트럼프 때 좋았고 바이든 때 어쨌든 안 좋았으니까 경제는 하여튼 이민하면 트럼프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경제는 여전히 트럼프가 압도적인데 네. 지난 11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걸 발표했는데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예. 뭐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경제 정책의 신뢰도가 누가 더 높아? 그랬더니 거기선 또 해리스가 앞섰어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을 써서 그럴 겁니다.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신뢰- 있겠네요. 트럼프는 왠지 어디서 조사했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왠지 뒤집을 것 같잖아 막. 왜 FT가 왜 남의 말을 나는 좀 뭔가 또 선거에 와서 남의 나라에서 해서 그래?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조사 보면은 해리스가 심지어 경제까지 트럼프를 치고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또 민주당에는 엄청난 기쁨을 준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였죠. 경제 정책의 신뢰도 신뢰도 트럼프는 잘 바꾸지. 잘 진짜. 바꾸니까 네, 신뢰도가 그렇죠. 있냐? 그럼 신뢰도는 어제- 없지. 근데 어제 해리스 쪽에서 또 이상한 경제 공약 하나 나왔던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경찰 출동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연방법 만든다고 네, 했죠. 연방법을 네, 네. 만들어서 물가를 많이 올린 죄를 묻겠다. 묻겠다. 경제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네. 해리스가 중산층, 저소득층을 엄청나게 이제 딱 핀포인트로 해서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물가, 주택, 세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뭐 식료품 가격 막 오르잖아요. 우리도 막 많이 올라가서 뭐 장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상한선을 만들겠다. 뭐 어렵긴 하겠지만 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식료품과 약값, 뭐 당뇨병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은. 예. 그래서 그 물가를 얘기했고 주택도 우리도 뭐 생애 첫 뭐 예. 이렇게 생애 집 최초 구입하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혜택이 있잖아요. 예.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저가의 신규 주택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또 세금 텍스 컷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봐. 미국이 이게 집값 잡는 정책이라니까요. 집값 오르니까 집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 같으면 뒤집어질 일이지. 집을 못 사게 해야지 사게 한다고? 생애 최초래잖아. 우리나라도 생애 있어요. 최초는 조금 최초는. 맥락은 다르죠. 네. 저금리에 대출도 해주고. 우리나라 요즘 집값 오르니까 그 뭡니까 그 신혼부부 그 무슨 특례, 특례 론 그것 때문에 올랐다 그거 없애라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거 안 없애잖아요. 그래서 네. 두 분이 요즘 그걸로 싸우시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세금도 네. 중상층 그러니까 중간 밑으로는 이제 텍스 컷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가 경제 이제 너무 앞서가니까 딱 네바다주에 가서 해리스가 얘기한 게 팁에 대해서 면세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또 트럼프가 아니 그거 내 공약인데 너 왜 베꼈어? 그래서 이제 엄청 욕을 하고 그건 있어요. 뭐예요? 팁을 면세한다는 게 뭡니까? 난 팁이 뭔지 몰라서. 팁 밥 먹을 때 팁 내잖아. 팁 주잖아요. 예. 밥 먹을 때 예를 들면 100불이 나왔어요. 팁이 뭔지는 알아요. 어. 근데 그것도 세금을 물렸어요 그동안? 세금 그게 물죠. 소득이니까. 팁 받은 저 종업원들이. 네네네. 아. 그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솔깃하는 거죠. 왜냐면 팁 노동자들한테는 특히 그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정책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지. 네바다는 뭐 아시죠? 뭐 게임하러 좀 가셨어요? 예. 미국에 있을 때? 많이는 안 가봤어요. 많이는 안 가고 어쨌든 갔잖아요. 거기 서비스업.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걸 물어봤나? 네바다에 뭐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뭐 등등이죠. 그러니까 요식업이나 한마디로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가서 그 유권자들 향해서 팁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간 언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400만 명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그런데 이분들은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 임금도 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그 레스토랑 가면은 그분들한테는 최저임금도 안 주고 팁으로 너 어차피 먹고 살 거니까 해서 팁만 받으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거의 월급 안 주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 그래서 요즘 또 팁값 이슈 많이 됐죠. 18, 된다며. 예, 18.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마다 18%였는데 지금 최소한 20%. 그래서 밥을 이렇게 셋이 먹으면 4명이 먹은 것 같아요. 느낌이 꼭 한 병이 더 그렇지,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심지어 너무했어. 팁 조금만 주면은 엄지 째르고 그래. 되게 민망하죠. 되게 민망. 네. 그분들은 종업원들은 그런 월급을 안 받거나 월급을 매우 작게 받고 그럼 최저임금도 안 받아요?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레스토랑마다 다릅니다. 매우 낮은 기본급을 하거나 아예 안 받거나 하고
팁을 받아서 그 팁은 네가 다 월급으로 가져가. 그렇게 하는 사회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요 정말 서비스를 잘해줘. 팁을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내가 30%쓸 수도 있고 15%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그 자꾸 이런 그 느낌을 그럼 갖는구나.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되게 엄청 친절해. 그러면 그래? 또 친절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친절에 또 대한 하고. 감사의 보답으로 이렇게 약간 플렉스를 하는 거지. 나쁘지 않네. 기분 좋아 난 그럼. 사실 사- 그 어? 팁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약간 그 인종차별 여전히 있던 뭐 백인 사회, 뭐 계급 사회일 때 팁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있었던 그건데 그게 이제 막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정착화가 된 거예요. 제도화가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레스토랑 뭐 어디 갈비집을 미국에서 갈비집은 좀 그런가요? 뭐 네, 가면 그게 항상 찻집 운영하는데 업주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냥 미니멈 웨이지 주던가 그것보다 밑으로 주던가 해서 너 팁으로 다 먹고 살면 서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그것을 좀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팁만 받고 내가 먹고 살 테니까 너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오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겼었는데 어쨌든 그 소득이니까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니까 이게 트럼프가 근데 사실 미리 가서 얘기했어요. 네바다 가서.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뭐 이슈가 안 됐는데 해리스가 네바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4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분들은 이미 소득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틱틱대는 2%도 팁으로 월급 받아가라라고. 아 진짜 우리 좀 이제 좀 친해질 때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계속 친한가 봐. 근데 진짜로 근데 팁을 주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미국 식당에 가면 팁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계산을 앉은 자리에서 하잖아. 그거 되게 기분 좋다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네. 비싼 낼 때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가 계산하잖아요. 그죠, 뭐 서로 내겠다고 하고 막 먼저 그렇잖아요. 달려나가고 그게 아니고 쇼를 하지 아주. 딱 앉았으면 그 계산서를 주세요. 아. 그 계산서를 쫙 가져와 공손하게. 아. 그러면 계산서를 주세요가 영어로 뭡니까? 책 플리즈. 매우 간단합니다. 손만 들면 돼요. 그냥 아니면 손만 들면 돼. 그리고 네. 싹 알아서 사인해서 쫙 주면은 쫙 와.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팁 받을 사람들을 네.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오니까. 거기에다가 팁도 얼마 이렇게 딱 쓰거든요. 쓰면 그것까지 계산 카드로 그것까지 계산해라. 그렇게 하고 카드를 딱 줘. 그리고 쫙 계산해서 오지. 그게 기분 좋다니까.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딱 주니까. 앉았을 때. 앉아서 끝까지. 무슨 TGI 이런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앉아서 고객님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좀 왜곡된 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네. 스타벅스에 우리 가서 어. 저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주문하라고 해요. 그럼 네. 라떼를 시켰어요. 뭐 오븐 냈어. 어. 근데 팁 얼마 줄래라고 나와요. 그렇지. 얘네들이 무슨 서비스를 해줬다고 나한테 팁을 달래. 그렇지. 그래서 거기 버튼이 있어. 15% 줄래, 18% 줄래, 노 팁도 있어요. 전 항상 노 팁을 눌렀지만. 그래서 유주의 손님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어쨌든 팁 문화고 사람한테는 줄 수 있으나. 근데 그냥 사실은 말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는 그냥 기계 보면서 아 제가 라떼 시켰구나 하면서 그냥 그 만들고 있는데 네. 왜 스타벅스 같은 데서 팁을 요구하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야 네. 재밌네. 미국 대선 얘기 아주 웃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대충 우리 다 얘기한 겁니까? 대충 뭐 얘기했어요. 느낌 어때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기세는 지금 해리스라니까요. 아니 누가 될 것 같냐고요. 내가 기세를 물어봤습니까? 저는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능성으로?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희망과 희망 무관하게? 말고 가능성으로. 이승원 평론가님은 누가 될 것 같아요? 희망과 무관하게. 이 질문 돈 걸었다 생각하고. 이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분열보다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분열보다 통합을. 통합이 그럼 해리스. 해리스예요? 네. 왜? 아닙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 미국인들끼리 잘 살자. 그래, 우리 미국인들끼리만 잘 살자. 어. 우리는 뭐 다른데 관여하지 않아. 우리만 통합이야.
근데 보니까 막 트럼프인데? 안에서 트럼프 안에서 뭐 인종 차별하고 있고 젠더 차별하고 있고 뭐 계속 차별하고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네. 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 그냥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를 겪었잖아요. 4년 겪었기 예. 때문에 지금 물론 다시 저렇게 공화당 예전에는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라고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체 비주류였다가 주류가 된 것도 물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파워가 엄청 세다는 그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하지만 예.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제가 힐러리 연설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열보다는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0.1%라도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 있어요. 희망. 문어 교수 있죠. 그 문호 교수가 뭐? 지난 30년 동안 대선 쪽집게 문호가 뭐 맞췄다는? 예. 그 릭트먼 교수라고 있어요. 예. 지난 그러니까 레이건 때부터 해서 모든 대통령 선거 다 맞췄어요. 한 번 빼고.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 부시하고 엘고어. 예. 그때 연방대법원에서 그 투표 중단하라고 해서 사실 엘고어가 대통령이 안 된 거잖아요. 저는 뭐 보는데 그때 빼고는 다 맞춘 이 릭트먼 교수님께서 저번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다가 이번엔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그 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맞췄던 13개 분석 툴이 있는데 예. 8개 이상이면은 현직이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 통계를 정밀 분석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누가 될지 발표한다. 근데 일단 지난달까지는 해리스가 된다고 그 릭트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2%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해리스가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뭐야. 좋겠다고요?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예. 뭔가 부족한 게 살짝 있다. 그런 특히 경제 정책이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아니 경제 정책이야 원래 뭐 저 정치인들 그렇게 막 던지니까 네. 그렇긴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그런 정책을 던지는 걸로 봐서 이제 권력 의지까지 생겼구나 하고 저는 거꾸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이상한 정책이라는 거 알 텐데 그래도 원래 정치인은 부끄러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층은 단단하게 눌려 있는데 네. 해리스 지지층은 약간 좀 그건 그래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결국은 그게 투표율이죠, 선거에서는- 투표율. 선거에서는 유리하긴 할 텐데 콘크리트가. 투표율도 포인트예요. 지난 그 바이든과 트럼프 때 66%, 67%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전은 거의 60%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촉은 항상 선거는 바람이거든요. 바람. 약간 바람은 불었어. 바람. 해리스의 바람 불었어. 해리스 바람 바람이 바람은 불었기 불었어.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일 TV 토론을 진짜 유심히 봐야 중심에 봐야 한다. 한다. 그래. 그때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 영어로 하고 그래. 밑에 자막을 좀 달아주면 좋을 텐데.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대선이라는 건 A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B가 싫어서 A를 찍거든요. 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파란 당 찍는 분은 빨간 당 싫어서 찍는 거지 파란 당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빨간 당 찍는 분들이 빨간 당에 먹기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그랬을 텐데 네. 그 트럼프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바이든이 싫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그 PC함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죠.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 뭐 얼마나 그런지도 모르겠고. 백래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PC함에 대해서 이제 할 말 못한다라고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속 시원하게 나 대신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트럼프가 대신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땡큐 이러면서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뭐 괜찮아. 그게 조금 가라앉으면 뭐 페리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제 허니문인지 예. 그래서 이제 바람 타고 쭉 가는 건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날이 기점일 것 같고 투표율 봐야 되고 케네디 완주 여부 봐야 되고 돌발 변수 뭐 생기나 뭐 봐야 되고 한 4가지 케네디.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케네디. 진짜 케네디가 내가 보기엔 케네디는 뭐 하나 할 것 같아 한 자리. 제가 올해 케네디 내내 아저씨. 올해 내내 대선 관련해서 브리핑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케네디를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희는 평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놀랍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